와서 보신 분들은 이제 뜰지 모르겠는데. 밴드 떠요? 김 팀장님 봤어요? 못 봤구나? 안 떠요? 이게 조금 늦어. 켜놓고 뜨면 얘기해줘요. 인사하고 시작하게. 아,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비가 막 그냥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번개식으로 지금 날이 좀 개네요. 반갑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금 제 사무실에서 요즘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이 세 번째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린 대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리고 이제 건강 전반적인 거,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사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바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조해서 제가 개발해서 만든 트리엠과 에너핏,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같이 조합해서 또 뿐만 우리 제품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성이 있고 이제 통찰력 있는 분들 같으면 그거를 판단 내릴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또 좋은 내용이면 이렇게 공유 같이 좀 전달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뭐 뉴스 보고 그러고 이제 백신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선착순으로 네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 와 지금 네 분이 앞에 계신데 목사님 한 분 계시고요, 교수님 한 분 계시고요, 저기 현직 교사로 계시다 퇴직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대단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본인들 얘기도 해주실 거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엠 얘기를 주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그 밴드의 사전 공지했을 때, 이번 강의에서 이런 얘기 좀 해달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잊어먹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분이 요즘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방송 들으면 엄청 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홈쇼핑이라든지 요즘 방송에서 물건 파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쇼핑하러도 못 다니니까 이게 온라인 쇼핑을 엄청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봐요. 사실 저도 보게 되고.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행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행. 그죠? 어떤 방송에서 무슨 종편이나 이제 에서 뭔 의사분들 박사님들 나오셔갖고 뭔 얘기 뭐가 뭘 해갖고 막 과학적인 얘기하고 임상실험 얘기하고 해갖고 한참 얘기하다가 옆 채널 틀는데 그거 방송하고 있어, 그 제품. 그래서 그거 많이 보죠, 그런 경우. 근데 이게 사람이요, 그런 얘기 한번 듣고 광고에 노출되고 파는 거 하면요, 나도 모르게 되게 이게 이제 광고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얼떨결에 아니 궁금하잖아. 그래서 나도 먹으면 저렇게 될까? 사실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요즘 단백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MSM도 많이 나와요. 요즘. 안 나오는 데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그걸 선택을 하느냐.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딱 답해드리기 어려워요. 내게 제일 좋다라고 해야죠, 저는요. 그죠? 제가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걸 먹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일단은 선택을 했다면 꾸준히 드셔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꾸준히 드시고 온전히 내 걸로 내가 잘 소화시켜서 이용을 시키면은 그걸로써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걸 예를 들어 여기 네 분이 계신데 드셨는데 똑같이 드셨어. 근데 효과가 다 똑같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 달라. 기본적인 출발점이. 원래 사람은 다 달라. 우리 몸에 60조, 100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똑같은 세포가 1도 없는 거 아세요?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른 세포가 각각의 사람을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사람이 다른 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또 다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다 달라.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또 다 달라.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점심에 뭐 냉면을 먹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냉면 먹고 배탈 났어. 똑같은 집에서 먹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시원하고 좋다야.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몸 안에 환경이 다르고요. 장내 미생물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용하는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요. 그 음식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조적 또 아니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몸에 균형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난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안 돼.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예요? 병원을 쇼핑하러 다니는 분들 있어요. 병원. 아세요? 근데 병원 쇼핑하러 다니면서 얻는 건 뭔지 아세요? 병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사실은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되고. 근데 그 질문 중에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권장을 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장기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트리엠하고 그거의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얘기하죠. 그죠? 단백질 사실 1번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바이타민, 미네랄, 그리고 물. 뭐 이 정도 6대 영양소를 치는데 근데 여러분들 공기 중요하죠. 공기. 호흡하니까. 공짜잖아. 그죠? 물 요즘 돈 주고 먹긴 해. 근데 거의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은 그냥 어디가 식당 가서 물 나오는 나라잖아. 우리 그래도 공짜로. 그죠? 물 너무 좋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죠? 순수한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몸에서 모든 일어나는 대사 작용,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이 효소 할 거 없이 면역 할 거 없이 다 이게 뭐냐. 단백질이 부족하면 또는 단백질의 균형이 깨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단백질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막 먹으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 단백질 많이 먹는 것보다는요. 자꾸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동안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탄수화물 1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어?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단백 독성 부산물이 몸에서 많이 쌓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분해해갖고 하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다 처리할 수가 없어, 내 몸에서. 왜냐하면 모든 영양소는요, 위에서 일부 소화하고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단백질이 너무 많이 되면, 물론 단백질이 다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야지 흡수가 되는데, 이게 덜 쪼개진 게 일단 생길 수가 있고, 첫째. 그죠? 그러면 이게 장누수증후군 같은 경우라든지, 면역 질환이 올 수 있어요. 거꾸로. 근데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잘 쪼개져서 간에서 사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에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혈관 얘기도 할 건데 아니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해? 도로가 꽉꽉 막혀. 그러면 똥차나 벤츠나 똑같아.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혈관이 우리 몸의 도로예요. 그 도로 상태가 좋아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 아주 복합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그 통로를 따라 가서 간으로 가서 다시 혈류를 따라서 분배가 되는데 세포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단백질만 너무 몰리면 간에 첫째 부담이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가 혈액을 통해서도 다닌다고 그랬잖아. 다 뭐든지 통로니까. 그죠? 저 지방까지 가려면 미세 모세 이런 것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가는 중간에 어딜 거쳐요? 신장이라는 데도 거쳐. 키드니라는 신장. 그죠? 근데 신장은 대표적으로 독성 부산물을 간은 해독하는 장기고 신장은 독성 부산물들을 뭐예요? 걸러주는 기능을 해요. 그죠? 체야, 체. 그죠? 그 체에 단백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물이 아니라 뭐예요? 입자지겠죠? 미세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모이면은요 요산이 그래 요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레아. 그죠? 이게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신장 결석, 요결석 생기는 게 단백독소 부산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칼슘도 그 역할을 하지만 이해가시죠? 그래서 적정량의 내 체중과 내 몸 상태에 맞는 단백질이 중요한 것이 그냥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한테 맞는 양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70kg야. 그러면 하루에 70g 정도 단백질 먹으면 적정량입니다. 사실. 내가 60kg야. 그럼 60g. 그것도 어려워. 60g 어떻게 잴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바닥만큼의 동물성 단백질 먹어야 돼요. 하루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디 일주일에 하루를 매일 요만큼씩 먹는 습관이 들었어요? 아니면 회식할 때 한번 이거 5장씩 먹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회식한 다음날 뭐예요? 고장나. 심장이랑 간에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평소에 단백질 밸런스가 부족하다가 한꺼번에 때려 먹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통풍이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트리엠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조합이 뭐가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수, 물론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어,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걸 조금만 좀 줄여보세요. 조금만 줄이면서 단백질을 찾아 먹으면 좋을 텐데 그게 평소에 먹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채소 속에도 단백질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음식에는요, 아예 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달걀에도 단백질이 많죠. 근데 달걀에 단백질만 있을까요? 덩어리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영양소도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제 비교적 달걀에 좋은 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그러는 좋은 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단백질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그걸 좀 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대로 먹어도 트리엠 같은 영양소의 영양소를 꾸준히 드셨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있는 단백질 갖고도 이용률을 높여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식을 먹어도 단백독성 부산물이 안 생기게 하면서 단백질의 이용률을 높여주니까 비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에너피 같은 거 같이 드셔주다 보면 탄수화물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덜 땡겨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영양학적이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딱 먹었다고 내일 딱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개념을 잡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면 꾸준히 좀 가져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에너피 같은 경우 최소 3주는 꾸준히 먹어보고 트리엔 같은 경우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보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 기간 설정한 것도 여러분들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좀 길지만은 그런 과학과 어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까지도 숨어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물론 뭐 유행에 따라서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뭐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불변의 진리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화한 게 뭐라고 그러세요? TDM의 종전 TDM보다 우리 지금
내용물처럼 요 리뉴얼하는 게 강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비타민 D가 요즘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전에는 그냥 지금 물론 그래요. 비타민 D 중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중요해? 비타민 D가? 지금부터 10월까지는 비타민 D 햇빛 받으면 다 합성돼요. 자동적으로. 공짜야 공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가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몸에서 활성용으로 이용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이유 뭐다? 트리엠 속에 들어있는 황과 나머지 미네랄들이 부족한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합성이 안 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스탄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요. 체내에서. 그걸 그 대사 과정을 통해서 간에서 합성이 된 걸 찾아내요. 그 약이 그래요. 그거 자체가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비타민 D 주사 맞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필수 영양소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는 나 트림 먹고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드라마틱 효과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빠른 기간에. 그 왜 그럴까요? 바로 트리엠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너무 부족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 그래서 위암 수술이라든지 위 기능이 떨어져서 비타민 B12가 활성용으로 생산이 위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의견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2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단백 독성 부산물이 안 생기게 하는 배합비가 바로 트리엠입니다. 호모시스테인 같은 게 좀 훨씬 덜 생기게 만들어줘요. 체내에서. 이 배합비 자체가.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 선전하는 MSM 호가노니도 강원옥이도 선전하고 천하장사도 다 선전하네. MSM 요즘 선전해요. 네? 그죠? 네. 뭐 좋다는 원리도 쭉 넣고 했는데 뭐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근데 가성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트리엠이 제가 솔직히 해서 한 15배 이상은 좋아요. 그 제품들도.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 구성 자체가 그렇고 몸에 안 좋은 성분 1도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영제 같은 경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꾸준히 오래 드실 거면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단백질이 많이 먹어서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과하게 먹었을 경우에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소에 식습관에서 트리엠을 좀 드셔주시면 단백질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독성 부산물이 덜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 간과 신장 상태가 좋아지고 혈액과 혈관 상태가 좋아집니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렵나요? 좀?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백신과 면역력이 중요한데 제가 백신 얘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백신 순서가 돼서 오면은 제가 굳이 안 맞으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관리를 잘해서 몸 상태가 밸런스가 맞았을 때 백신 맞으세요. 이해하시죠? 내 몸 상태가 백신을 맞아도 충분히 백신을 온전히 내 몸에서 면역력을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있을 때 맞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쉽게 재수 없는 사람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뭐예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그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없는 방어 상태가 안 되는데 넣어주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내 몸 컨디션이 좀 좋을 때 잘 관리해서 맞으셔서 이게 좀 지나가고 그럼 7, 8월 되면 이렇게 또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MSM 면역력에 도움을 주나요? 방송 나오잖아요.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면역력을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괜찮. 제가 그래서 인용을 좀 했어. 그죠? 이런 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나와서 MSM이 염증과 알레르기 증상, 면역력 향상이 되었다라는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요. 트리엠도 마찬가지예요. 트리엠을 제가 초창기에 마케팅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요. 기능 정상화를 동반하는 성실한 항염식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염증을 잡아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없어야 혈당 문제, 당뇨가 안 생기고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안 높아지고요. 혈압이 안 높아지고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사실 염증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 할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슬슬 이제 여기저기 구석구석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으세요. 네. 지금 맞는 AZ 백신이 세포에 들어가서 스파이크 단백질화 되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일부가 세포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며 혈전이 생기는 거라 하는데 이때에도 내 몸에 TM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되게 전문가 같은 분이 질문하신 모양인데 지금 뭐 하나 밴드 질문하셨는데 제가 지금 밴드를 못 보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물론 여러분들 백신이 뭐 RNA 백신이냐 무슨 뭐 그 만드는 방식에 의해서 전문가적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얘기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세포가 우리가 결국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60조 100조라고 그러면 세포에서 모든 게 일어나요.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면역 세포도 세포에서 만들어내요. 결국은요. 그죠? 백혈구, 적혈구 다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가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문현답일지 모르겠는데 세포가 건강하면요. 그거를 지금 아까 얘기한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그걸 스크리닝하고 걸러주고 나쁜 놈은 차단하고 좋은 거 받아들이고 이해가세요? 이게 세포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세포가 건강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세포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 분들이 혈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입니다.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여기 좀 강의 듣는 분이 한 분이 나이 먹으면 세포 수가 점점 줄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100조의 세포가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조 계속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80 정도 먹으면은 100조의 세포가 한 50조 정도 남아있을까 말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게 노화인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안 죽어. 심장이 먹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세포는 줄어도 예를 들어서 한 30조만 남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세포가 얼마나 또 건강하냐의 문제예요. 세포가 많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 건 뭐예요? 그만큼 그게 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25세, 30세까지는요, 늦게는 30세, 아니면 25세까지는 매일매일 1조의 세포를 매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지나면서는 이제 갖고 있는 거를 깎아가면서 쓰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40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갖고 있는 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얘를 탱글탱글하게 계속 유지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세포 숫자도 늘고 세포의 강건성이나 세포의 밸런스도 깨져 있어. 그러면 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세포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게 노화니까. 그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세포를 건강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가서 건강한 세포의 균형을 맞추고 세포 밸런스를 맞추면 세포가 좋아하는 걸 잘 넣어주면 돼요. 원하는 거. 그죠? 그리고 세포가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 내 몸이 건강한 거야. 그죠? 내 몸이 건강하고 있으면 꼭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세포의 건강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한 사람들은 세포에서 수분이나 영양소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죠? 컨테이닝이라고 머금고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한 식물 같은 건 물 한 방울 떠르면 떠르르 흐르잖아요. 그죠? 청명하게. 그러니까 세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세포라는 게. 그래서 이 세포는요, 너무 놀라운 게요,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얘가 정교한 분자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끔 에러가 나요. DNA에서 RNA 메신저 갖고 전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가끔씩 기계도 에러 나는데 안 나겠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세포일수록 덜 내긴 하는데 에러가 나는 것조차도 우리 몸의 세포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리페어예요. 리페어. 다시 빠꾸 얘 불량 빠꾸 그래갖고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 많이 하죠. 네, 맞아요. 이게 몸을 좀 굶겼을 때 세포가 그 기능이 올라와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좀 갈급하고 굶기면은 애들이 바짝 긴장해서 이거 어떻게 좀 더 닦았어야 되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없는 집에서는 좀 절약하고 뭐 좀 이거 재활용할 거 없나 생각하잖아. 우리 몸도 똑같아요. 섭리가. 그게 신의 섭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16시간, 17시간 좀 굶어주면요. 몸에서 노폐물들. 여러분들 사실 지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방 속에 낀 노폐물들. 아까 얘기한 독성 단백물질들. 합성 화학물질들. 그죠? 그런 어떤 그리고 중금속들 몸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그런 기간 안에 세포에서 청소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쌓아놨던 그거를 잘 청소하려면 좀 약간 우리가 기도원 들어가서 며칠 굶으면 좀 맑아진다고 그러잖아. 그죠?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게 사실 어떻게 단식의 효과인데, 그러면 내 몸에서 내 몸을 청소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기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몸에 해독이 일어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체중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조금 해줘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분 중에 한 분이 난 몸 라인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안 줄어. 그러니까 예쁜 옷은 맞는데 체중이 안 줄어. 그렇다고 크레임을 걸어서 제가 한참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걸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왜냐하면 건강한 세포가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지방은 몸에서 점점 줄어. 라인이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에너핏하고 트리엠 효과예요. 그런 거예요. 왜?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해. 운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워요. 내 몸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갈 의지가 있다면은 꾸준히 좋은 습관을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걸 하죠. 꾸준히. 그래서 완전히 내 세포가 그걸 딱 각인이 돼. 각인. 우리가 각인이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각인을 해야 돼. 아세요? 선생님 출신도 계시지만은 머리 좋은 애들은 각인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머리 나쁜 애들은 이렇게 저으로 새겨줘야 돼. 장장. 그래 안 잊어먹어. 예? 그래서 우리 세포에 각인을 시킬 수 있을 정도 각인을 시키려면요. 우리가 달인들이죠. 달인들. 달인을 똑같은 행동 10만 번 하면 그분의 달인이 된다고 해요.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만 번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 근데 우리 세포는 그 10만 번까지는 요구도 안 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한 3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세포가 이거 좋은 기억 하고 인지를 해요. 이게 나를 위한 거네. 그러면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안 했을 때 불편한 거야. 막 몸도 무겁고 찌뿌둥하고 잠도 안 오고 이래.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세포가 내 걸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인지하는 게 바로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어. 나는 진짜 귀찮아. 운동을 하려도 운동할 에너지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 외가리가 없는 거지. 외가리 없는 거지. 그런 분들 에너지 드셔보시라는 거야, 제가. 왜냐하면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돼요, 얘가. 올라와. 운동 좀 근질근질한데?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세포들이 막 주인 보고 막 닥달하는 거야. 인간하지 못 움직여. 하는 거야. 전에는 그 에너지가 안 나온 거야, 세포에서. 근데 세포가 꼭 필요로 하는 활성시켜줄 수 있는 그동안 고갈돼 있는 거야, 내 몸에 너무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노폐물이 많아, 쉽게 얘기하면. 독성 부산물도 많아.
중금속도 많아. 막 뛰었어. 그리고 약을 엄청 평소에 막 이것저것 먹었어. 7, 8가지. 이런 분들은요. 약은 약이에요. 약은 영양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다른 거예요. 약은 임시 방편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땜빵. 이해하세요?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해. 근데 약으로 연명해서 절대 안 된다.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쳐나오려면 자 약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물에 퐁당 빠지기 전에 뭐 디딤돌이 하나 살짝 있어. 얘가 약이야. 얘를 딛고 일어나서 얘를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써야 돼.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아 내가 평소에 좀 잘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좀 자고 내 몸을 그동안 너무 썼구나. 그죠? 조금 아까 우리 들어와서 이봉주 마라톤 선수 있죠? 그 친구 요즘 TV 나와서 뭐 막 허리 굽고 뭐 희귀질환이라는 여러분들 그 황영조가 그 몬주이게 언덕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황영조, 이봉주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예요. 황영조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이제 한참 밑이니까 제가 이제 황영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영조는 아직 잘 건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별 얘기 없어. 근데 이봉주가 물론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 근데 저 개인적으로 딱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황영조는 그만 이제 난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일찍 은퇴를 하고 지금 하고 있어. 이봉주는 얘는 계속 뛰더라고. 막 얼마 전까지 뭉쳐야 뛴다 나가서 축구도 막 하고 있더라고 얘가. 근데 얘가 많이 늙었어. 벌써 딱 봐도 좀 불쌍해 보여. 자 이게 제가 개인적인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건 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땡겨서 계속 쓴 거야. 마라톤 42.19 그거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이 땡겨 쓴 거예요. 그래서 좀 땡겨 썼으면 자기가 좀 몸 관리도 하고 그동안 다시 좀 축적을 하고 저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땡겨만 쓴 거야.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땡겨 쓰는데 익숙해요. 아세요? 돈만 땡기는 게 아니라 돈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건 또 어떻게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번아웃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번아웃이 뭐냐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렇지도 않은데 사실은. 너무 항상 긴장해, 항상 스트레스 받고 항상 긴장해서 내 부신에서 코티졸 호르몬을 항상 퍼다 쓴 거야. 그러니까 정작 이제 좀 쓰려고 할 때 돼 보니까 얘가 기능을 안 하네. 그래서 심정지가 와요. 돌연사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0대 가장들 스트레스 받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빠이빠이 안 일어나는 분들 이게 이제 번아웃이에요. 그리고 번아웃 초기 증상이요. 만사가 있잖아. 만성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뭐 60대 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40대 50대 많아요.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 이런 분들은 좀 쉴 때 쉬어줘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챙겨 먹어줘야 돼. 이런 거 TM이라든지. 그리고 평소 식습관 좀 잘 가지셔야 되고. 얘기가 잠깐 그 지금 질문 아스트레카제네카 질문은 근데 다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면역력 도움 준다, 뭐 비염 환자 좋다, 뭐 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꾸 내려 거꾸로 가네, 그죠? 자, 그래서 운동 중요하다는 얘기죠. 면역력을 내면 운동. 여기 다시 얘기하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단백질 균형. 네? AAS가 뭐냐? 아미노 액시드 스코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단백질을 먹어도 아미노산 균형이 잡힌 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단백질 균형이 좋은 게 동물성 단백질 그래서 좀 반드시 드시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 요즘 뭐 유청 단백질 얘기하죠. 그리고 뭐 콩단백질 좋아요. 근데 콩단백이 없는 게 메티올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황을함유한 게 부족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특히 채식 위주로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또 콜라겐 한참 선전하죠. 콜라겐. 제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콜라겐 드시는 분들 말리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콜라겐이 바로 콜라겐 먹는다고 콜라겐 되는 거 아닙니다. 도가니탕 먹는다고 도가니 바로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콜라겐이 입자가 커서 들어가서 다 얘기했죠. 단백질인데 콜라겐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다시 리빌딩, 재합성을 해야만 콜라겐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콜라겐만 먹는다고 얘기하죠. 자, 근데 콜라겐 먹고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평소에 단백질 균형이 안 좋았던 분들이에요. 평소 식습관에서 단백질 균형이 안 좋았던 분들이 콜라겐 먹으니까 얘 단백질이거든요. 좀 비싼 단백질 쉽게 얘기하면. 콜라겐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콜라겐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백질 균형이 안 맞았던 분들이 콜라겐이 들어가 좋은데 역시 콜라겐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한 게 이런 TM 속에 들은 영양소와 비타민 C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단백질 균형. 면역학적으로 보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예요. 이해가세요? 네. 요게 단백질이에요. 근데 트리엠이 요게 다 올릴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너피과 코바슨 피하기 좀 말씀 넘어갈게요. 자, 트리엠 속에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요. MSM이라는 황. MSM이 사실은 요즘 들어서 의사들, 기능의학 하는 의사들도 많이 권장을 하고 병원에 가서도 처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몇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MSM은 정확히 말하면 황 얘기만 하는데 황의 영역이 한 3분의 1 돼요. MSM 속에 황. 그리고 또 산소가 또 3분의 1 있어요. 산소. 유효산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뭐 하나 들어있어요? 메틸기가 들어있어요. 메틸기가 DNA가 돌연변이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영양소가 메틸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황과 산소와 메틸기가 적절 3분의 1씩 딱 결합된 게 MSM이라는 영역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일.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황을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는 단연컨대 MSM이 최고 맞습니다. 그래서 황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들어있는 산소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물질에 수소도 들어있고, 그죠? 메틸기에 CH3가 탄소와 수소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가 암에 좋다는 물질들 보면요, 다 이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숨어있는 비밀이고, 그리고 TM 속에는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미네랄 중에 약방의 감초예요. 한 600가지 효소 작용에 작용을 해요, 마그네슘이. 근데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다 부족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음주나 흡연이나 그리고 심장이 약한 분들은 마그네슘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쇼크 와서 응급실에 가면요, 수액에 마그네슘 넣어서 줍니다. 빨리 회복하라고. 그리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마그네슘. 이런 효과를 하는 게 마그네슘인데 현대인들은 마그네슘 다 부족해요. 음식 속에 자꾸 얘는 음식을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없어지는 게 뭐다? 마그네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B2, B6, B9, B12.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시 오늘 말씀드릴게요. 에너핏을 먹으면 오줌이 어떻게 나와요? 소변이? 오줌이라 그랬다는 우리 직원한테, 우리 팀장한테 혼났네. 아니, 아재처럼 오줌이 뭐냐. 그래서 소변. 자, 에너핏을 먹으면 소변이 덜하게 나와요. 그런데 트리엠에도 비타민 B2가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강조는 안 하는데. 들어있는 양의 차이예요. 이해하시죠? 자, 에너핏에는 11가지 기능성 식품, 영양소로 조성이 돼서 에너핏은요. 11가지가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11가지가 쭉 여기 나와 있는데 비타민 B2도 기능성 함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트리엠 속에는 여기 B2 자세히 보면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B2, B12 다 들어있어요. 근데 기능성 함량으로까지는 않는 거예요. 트리엠에는. 또 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은, 자, 그래서 밴드에서 질문 온 중에
NLP 먹었더니 오줌이 노래진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요, 비타민 B2가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이 들어와서 충분히 대사되고 나왔다는 증거가 노란 소변이에요. 노란 소변이 나오면 내 몸에서 B2가 충분히 활용됐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형광색 내지는 노란색 소변입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도 약간 소변이 노래질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요인이. 근데 NLP세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2가 기능성 함량 이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 1000%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유가 여기서 2 나오니까. 그리고 6, 9, 12는 뭐예요? 체내에서 MSM이라는 놈이 체내에서 대사를 해갖고 단백질 합성을 많이 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황대사를 해갖고 메티오닌을 활성화시켜서.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호모시스테인을 정확히 말하면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배출 얘기 많이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중간 단계에서 호모시스테인이 생기거든요. 요거를요. 호모시스테인으로 머물러 있는 기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가 머물러 있으면 얘가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데 얘가 빨리 변화를 시켜주는 거야.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사이에 호모시스테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더 쉽게 말씀, 메티오닌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고 시스테인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할 때는 메티오닌 형태로 이용되는 게 많고 몸에 독성 물질이 많아. 내가 해독할 게 많아. 몸에 글루타치온이 많이 필요해. 이럴 때는 시스테인 형태로 바뀌어야만 그거를 만드는 경로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쫙 얘를 가다가 남이분기 대전 못 가서 그죠? 계속 가면 부산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광주로 가. 그죠?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교통분배를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 헷갈려. 그죠?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길이 잘 뚫려 있어야 돼. 그래서 비타민 B6, 엽산, B12가 충분히 체내에 있으면요. 요 구분을 잘 해줘요. 분사를 잘 해줘. 분배를. 그러니까 요게 부족한 사람은 호모시스테인이 아주 얘가 불안정한 애야. 그래서 얘가 조폭 같은 애라서 얘가 혈관벽을 파괴하고 염증을 만드는 원인 물질로 작용을 해요. 이해가시죠? 얘를 요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잘 순화시켜서 분배를 잘 해주는 애가 뭐다? 비타민 B6, 엽산, B12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MSM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쉽죠, 옛날부터. 이해가시죠? 이게 그래서 너무 교과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쉽게 풀이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합기를 가져가서 들어갔다. 그리고 최근에 비타민 D를 좀 넣었다. 비타민 D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분들은 좀 공급을 해줘요. 근데 많은 양은 안 넣었어요. 근데 또 이거를 많이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양을 그죠? 많이 먹는 분들은 충분해요. 여기 들어있는 비타민 D로도. 왜냐하면 딱 기능성 바로 밑으로만 넣었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닌데 기능성 표기하지 않는 수준으로 딱 넣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숨어 있습니다. 기능성을 넣고 싶어도 기능성 더 시작하면 시간이 6개월, 1년 걸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데다 제가 보관을 한다고 보시면. 그리고 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이용률이 떨어져.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언컨대 정말 완벽한 배합이에요. 정말 아주 어디 빠지질 않습니다. 드셔보세요. 제가 누구에게나 좋은데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해. 누구에게나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판타스틱해. 이게 지금 트리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NLP에서는 MSM 비타민 C. 여긴 T 없죠? 비타민 C. 얘는 왜냐하면 형태가 얘는 타죠. R. 그죠? 얘는 R. 얘는 뭐예요? 물에다 녹여 먹는 거. 가루. 비타민 C는 못 넣다? 가루 형태가 좋다. 물에 녹여 먹는 게 최고 흡수율도 좋고 이용도 좋고 변질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해가세요? 여기다 비타민 C를 넣을 수도 있는데 넣으면은 서로 얘네끼리 트러블을 일으키고 오래 보관 못해요, 여러분들. 금세 산화가 돼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아주 여러 가지 숨은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ODA가 뭐냐면 적정 요구량. 아까 얘기했죠. 오줌 소변이 노래질 수 있는 정도의 비타민 B고.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래 습관이. 소변.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아주 폭탄으로 넣었어요, 여러분들. B군을. 네, B군 폭탄. B군 8가지. 제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어떤 거를 봐도 우리 에너핏보다 비타민 B군 많이 들은 제품 없어요. 그것도 뭐 다 우리 제품은 뭐 DSM사의 뭐 이거는 독일 거고요. 비타민 C는 영국 거고요. 뭐는 또 스위스 거고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홈쇼핑에서. 우리 거 똑같아요, 다. 설명 길게 안 할게요. 다 DSM 거고요. 독일 거고요. 스위스 거 써요. 좋다는 거. B고 BC고 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저는 조금 돈은 더 좀 줘도 최고 좋은 거만 써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드셔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제일 하이 퀄리티 레벨의 제품을 써요. 마그네슘 아연도 마찬가지. 산화 마그네슘, 산화 아연 안 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 걸 써요. 한 3배쯤 비싸. 원료가. 그래도 그거 써요. 좋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좋은 거를 알고도 안 쓰면 왜냐하면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양심이라고 우리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들어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겹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트리엠과 에너피스를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몸을 더 빼고 식습관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에너피 많이 드시고 내가 뼈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잠도 잘 못 잔다. 이런 분들은 트리엠을 더 위주로 더 드시면 효과가 더 잘 나겠죠. 두 개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럼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콜라보. 좋은 얘기를 하시네. 우리 좀 콜라보에 대해서. 그래서 쭉 설명해 드리면서 MSM 6, 9, 12, 마그네슘, 아연 여기 B2는 뺀 이유가 공간이 부족해서 뺐어요. 제가. 한두 개도 빠져있는데 여기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영양소의 흡수 이용률을 향상시킨 킬레이트 기소 적용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MSM에 대한 작용, 뭐 이게 아까 얘기한 호모시스테인의 과학적인 근거, 그죠? 논문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서재걸 박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호모시스테인 얘기 이거 좀 한 3, 4년, 4, 5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죠? 호모시스테인 이분도 지금 활성산소 호모시스테인 활성산소 역할한다. 호모시스테인 얘기하는 사람 점점 많아진다 요즘. 그죠? 근데 여기 얘기 나오죠. 커피는 B군과 아연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부족한 거야. 커피는 먹고 싶어. 그럼 되게 같이 드셔. 이해가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흡수를 억제한다고 하잖아. 네. 얘기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여기 다 나오죠. B2, B6, B9, B12 아연 영양소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미 이거 얘기하기 전부터 만들어놨던 제품이야. 이해하시죠? 네. 여기 트럼프 이제 간 사람이니까 뺄게요. 이거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권장하는 영양소 N-아세틸 여기 시스테인 나오죠. 이게 지금 황함유된 아미노산이에요. MSM 이걸로 정하게 돼요. 체내에서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멜라토닌, 세로토닌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세로토닌 얘기만 해도 1시간이에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요즘 수면 안경 파는 거 있죠? 아세요? 30분 끼고 있으면 잠자러 되는 안경 팔아요. 이게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빛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파장으로. 그러면 우리가 낮에 햇빛 못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낮에 햇빛을 봐줘야지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요. 뭐 뇌에서. 아까 얘기 송과체에서. 얘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 잠이 잘 오는데 그걸 못하니까 안경으로 그 과학적인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마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만드는 원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못 만든다. 원재료가 여기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해가 5H 트립토판 다 나오고. 좀 어렵죠? 그렇다 믿어 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어. 우리 몸속에서 저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요 네. 아주 정교한 화학 공장이에요. 맞아요. 중요한 거야 저거. 화학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양미아 교수님이 오래된 거죠. 오래됐죠. 19년인데 오래돼서 2년 된 거. 이게 지금 염증 없어지는 거 ESR도 염증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자, CRP는 단기간의 염증 수치, ESR은 6개월 이상의 염증 수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염증 기준은 CRP와 ESR을 보는데 결국 ESR이 꾸준히 낮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당뇨 환자들 혈당이 있고 뭐죠? 또 당화혈색소이죠. 혈당은 그날그날의 혈액의 상태. 3개월, 4개월 누적치 평균이 뭐예요? 당화혈색소. 그렇게 차이 나는 거랑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CRP, ESR, 혈당, 당화혈색소 이렇게 패키지로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뼈가 사실은 지금 60, 지금 내일 모레 70된 양반이 허리 뼈가 더 좋아졌다고 나와요. 이게 바로 트리엠의 효과예요. 뼈가 골밀도가 요랬던 게 여기로 올라갔어. 그죠? 이 포인트가 요 약간 이때도 뭐 빨간 거까지 않았는데 요 경계에 있던 게 파란색 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골밀도가. 이게 뭐예요? 두 가지 효과예요. 트리엠과 운동. 그죠? 본인이 인정을 하시네요? 안 하시진 않으시죠? 이렇게 봐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병원 자료예요. 강남동 병원. 그죠? 계속 자료예요. 이거 제가 전에 했는데 이분이 5월 21일 날 그죠? 5월 21일 날 또 가서 병원 가서 뭐예요? 뭘 했어요? 심장, 관상동맥 CT 촬영을 쫙 했는데 의사가 젊은 의사 놀랬다며요. 40대 의사였어요? 자기보다 건강하다. 자기보다 혈관 상태가 더 좋다는 거예요. 관상동맥이랑 이런 게. 그죠? 이거 좀 물론 그림으로 봐서 그런데 본인이 이걸 다 CD를 보고 저한테 오늘 강의 안 되니까 막 알리라고 가져오시면 만들어서 참 눈물 났어 내가. 자 그래서 혈관 상태 깨끗하고 막힌 곳이 없다. 보이지 혈관 저게 줄 고기 깨끗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몸에 제일 큰 대동맥 제일 큰 거. 그죠? 큰 길 고속도로 기속도 물론 미세혈관도 나올 텐데 심박줄 미세기 강하면서 깨끗함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아마 관상동맥. 그죠? 이렇게 가서 도라지 같지 않아? 도라지 기왕이면 산삼이라 해. 더덕이나. 관상동맥 혈줄기 모두 깨끗하고요. 노폐물 전혀 없고요. 지방질 전혀 없고 끝부분까지 깨끗하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걸 좀 알려드리라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원래 건강했던 분인데 보여드리지도 않아. 예? 자기 스스로 난 이 생에서 폭망이야 그러고 두세 번이나 생을 포기하려고 그랬던 분이 아파서.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가 아니라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관리.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원래 125살까지 살게 만들어집니다. 창조가. 그런 것이 뭐예요? 이런 자료 있잖아요. 그죠? 혈관 좋아지는 거. 혈관 좋아지 야 이거 뭐 너무 깨끗하다. 갑자기 천엽이 먹고 싶어지네.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이거 조형물 넣어서 한 건데 야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사실 나이가 있어서 한 30-40%는 그래도 검은하겠지. 노랗게 폈겠지 혈관에. 사실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렇게 완벽하게 그 끝에 그 세혈관까지 저렇게 깨끗하다는 게 내가 오늘 제 자신이 놀랬죠. 네, 사실은 이렇게 그냥 그걸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나. 딱 보면 알지. 네, 좋아요. 아주 좋은 자료고요. 저는 네, 하여튼 네. 확인하고 싶었죠. 제가.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네. 하긴해 속 시원한데. 네. 그리고 박태공 씨 같은 경우 이 사실은 이분 말도 나오잖아요. 네. 뇌 쪽, 그죠? 이 사람도 뇌혈관이 뇌혈관 다 막혔던 분이에요. 그죠? 살아난 거 봐.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이 사람 2017년도에 감각이 없었어. 슬픔도 희귀가 왜? 왜? 그러니까 줄기가 별로 없어. 이 줄기가 많이 생긴 거야. 저게 이제 트림으로. 트림을 이게 세포잖아요. 해독자가. 그러니까 뇌혈관, 미세혈관까지 뚫린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지금 이렇게 되면 뇌경색이 같은 뇌출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아마 뇌경색 왔었을 거예요. 혈전이 막 아까 그 제거 그 혈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 사람은 덕지덕지 덕지도 붙었었어요. 검은 것도 혈전들이.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뭐 거의 장사가 다 살아났죠. 중요하잖아요. 딱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 똑같은 사람의 뇌를 2년 3년 만에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도 물론 두 가지에 똑같이 트리엠 운동. 운동. 이제 말씀드려요. 운동 효과가 사실 더 컸다고 봐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요해요 그만큼. 이거 목으로 가는 신경이 좋아진 사진이고요. 체온 올라가는 거예요. 체온 올라. 잠이 좋아지는 거지. 체온을 한 3도 정도 올려요. 3도. 그러니까 체온 1도 올라갈 때 면역력 우리가 4-5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턱다 그렇죠.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3시간 1시간. 1시간 했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1시간 이상 들으면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강의도 좀 길면은 힘들어하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으니까 특별히 제가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항상 밴드에 좀 올려주시고요. 나중에 또 이제 또 2주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트리엠과 이제 에너핀 얘기 말씀드렸는데 건강에 대한 강의는 오늘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좀 엔드 좀 눌러주시죠.